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신축 빌라 안 사면 된다. 아, 그렇죠. 그냥 심플하네, 그냥 심플해. 구축 빌라 사면 되지. 네. 괜히 뭐 신축 빌라인데 얘를 어거지로 입주권을 나오게 하냐 안 나오게 하냐 뭐 그러니까 맨날 질문 달리는 게 네. 그런 거죠.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다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신축 빌라 업자들이 달거든요.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나눠봐야 돼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빌라 지역들이 뭐 솔직히 거주 환경도 안 좋고 안 좋죠. 더군다나 일반 빌라가 아니라 재개발로 지정될 정도의 빌라면 썩다리 빌라. 그렇죠. 우리가 일명 썩빌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가치가 솔직히 얼마나 있겠어요. 얘가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대라고 하니까 가격대가 팍 폭등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아우 이거는 잘못된 거야. 막아야겠어 라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겠죠. 공급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통기획은 정말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가 재개발 지역에 즉 도심지의 신축 아파트 수요가 정말 높은데 이게 신축 아파트 공급이 될 거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준 네. 거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길게 보게 되면 정말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역시도 재개발 시장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신축 아파트, 그것도 도심지 신축 아파트인데 이 도심지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 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여기서도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된다. 근데 이 재건축 규제가 풀리기 전에는 사실 이제 재개발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재개발 시장을 들어가게 되는 거를 뭐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점을 세워야 돼요. 나한테 똘똘하는 구역은 다 좋은데 저는 이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지금 애초에 신청 자체가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을 네. 하잖아요. 그죠. 원해서 신청하고 동의율도 막 모으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출발하다 보니까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합설립 인가까지 좀 빨리 갈지 않을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은데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 투자할 때 사실 진짜 특수 물건 안 건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물건, 내가 특히 빌라를 살려 했더니 현금 청산 대상적으로 분류되는 기준인데 그게 바로 뭐냐, 신축 빌라.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좀 어려워요. 일반적인 기준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자면 기본계획 수립일이 2010년 7월 15일 전후로 갔다가 서울시 구조례와 서울시 신조례로 나눠져요. 2008년 7월 30일 전까지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물들은 입주권이 다 온전하게 부여가 되고요. 그런데 그 이후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이다 라고 하는데 신조례로 가게 되면 대단히 간단해지는데 권리 산정 기준을 이후로 등기 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구조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서울시 내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 지역들은 99.9%가 다 구조례예요. 왜냐?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 신규 구역 지정들을 안 해왔으니까. 네.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신통기획부터 출발하는 애들은 대부분 신조례잖아요. 네. 권리산정 기준이 이후로 쪼개진 애들은 청산이에요. 권리산정 기준에는 일단 제가 숫자만 빠르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56대책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2020년도 9월 21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2021년도 9월 23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신통기획 발표하면서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재개발이라든가 모든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외우면 끝이냐? 끝이 아니라 중간에 있어요? 뭔가 하나 딱 치고 들어왔어요. 공공재개발 2차 공모하겠다라고 하면서 공모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 2021년도 12월 30일입니다. 이게 언제 청산이에요가 아니라 어느 지역인지 이게 어떤 걸로 들어간 건지에 따라서 기준들이 다 제각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신축 빌라 안 사면 된다. 아, 그렇죠. 그냥 심플하네, 그냥 구축 빌라 사면 되지. 네. 괜히 뭐 신축 빌라인데 얘를 어거지로 입주권을 나오게 하냐 안 나오게 하냐 뭐 그러니까 맨날 질문 달리는 게 그런 거죠.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다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신축 빌라 업자들이 달거든요. 본인들이 억울한 거죠. 애초에 재개발 지역에 그런 거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결국 뭐예요? 사업성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의 만악의 근원이 사실 신축 빌라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기어코 해가지고 그렇군요. 뭐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저는 할 말이 좀 없긴 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를 청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청약이요? 네, 나도 억 단위로 버는 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아파트를 가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도 잘 안 올라요. 근데 안 올라가는 오피스텔의 공통점이 원룸, 투룸이 잘 안 올라가요. 이게 주거 환경이 제한돼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이게 서비스 면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용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59제곱미터는 그냥 아파트로 따지면 18평 밖에 안 되고 84제곱미터가 아파트로 따졌을 때 25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아파트를 간혹 일부러 알면서도 그런지 어쩌면 모르겠지만 59제곱미터 가지고도 아파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군요. 84 이상. 네. 84 이상이 아파트 25평 사이즈가 돼요. 그러면 결론이 다 나왔어요. 오피스텔이 사실 용적률을 워낙 높게 짓기 때문에 오래되면 대지 지분이 워낙 낮으니까 재건축 가능성도 없고 그냥 감가상각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주상복합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주상복합도 안 올라가지 않아요. 오래된 주상복합이 아파트랑 가격 괴리감이 더 늘어난다라는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상복합도 올라가거든요. 왜? 면적은 넓으니까. 사람 살 수 있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면적 넓은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3베이, 막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전세가 탄탄하게 잘 맞춰지는 거죠. 뭐 투자자들이 오피스텔 하면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세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뭐 25평 똑같고 여기 괜찮은데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가 밀어 올리는 거죠.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몇 천 안 올라가는데 많아야 뭐 해봤자 1억 올라가고 뭐 그 정도로 올라가는데 아파트만큼 아니지만 아파트에 준해서 올라가는 게 아파텔이다. 아파텔 청약을 해라. 근데 이 아파텔 청약도 싸진 않아요. 뭐 분양가를 보면 저기 뭐 인천 청라에 뭐 분양을 해도 분양가가 뭐 7억, 8억 맞아요. 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나와요. 일단 소액으로는 갈 수 있는 거가 8억이라고 보지만 네. 계약금이 10%잖아요. 그럼 8천만 원이면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오피스텔이 아파트랑 좀 다르게 대출이 대단히 이제 규제가 좀 완화돼 있어요. 또 역시 분양가 규제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는 로또 청약이다라고 하는데 아파트들은 보면 별로 안 싸. 맞아요. 규제를 안 받으니까. 주변 시세랑 별로 차이도 안 나. 그렇죠. 뭐 싸봤자 몇 천에서 뭐 해봤자 1억 차이나. 결국은 방향성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일단 내가 8천만 원 넣어놨지만 완공되는 시점은 2년 3년 뒤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 그때 차익을 보는 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인들도 본인이 비싸게 분양한 거 알아요. 대출을 최대한 많이 알선해주죠. 아, 그렇군요. 대출을 막 무이자인데 사실 무이자가 아닌 거죠. 분양가에 녹아있는 거죠. 네. 그런 거지만 그래도 당장 딱 8천만 들고 있는 사람은 계약금 넣고 뭐 무이자로 갔다가 일단은 부담 없이 끌고 네. 가고 그러고서 이제 잔금 칠 때는 전세에 맞춰서 잔금 치르고 혹은 피 받고 팔고 부족한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죠. 내가 더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리고 2, 3년 뒤잖아요. 돈을 열심히 모아놨다가 그리고 이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안 되겠다라고 하면 팔든가 그냥 피 받고 팔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재당첨 금지도 없고 없죠. 그리고 청약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해놓고서 청약기회는 계속 살려서 그렇죠. 뭐 나중을 노려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경쟁률이 800대 1 뚫기는 어렵잖아요. 전매가 불가능한 100실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으로 뚝 떨어져요. 뭐 100대 1, 아니 몇십 대 1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데들을 노려보는 게 오히려 기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5천만 원 정도로 해볼게요. 이제 5천만 원. 좀 애매한 금액인데 또 대안이 있습니까? 이거 5천만 원 이하는 사실 빌라 오피스텔밖에 없다.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소액으로 이제 빌라 투자, 오피스텔 투자하는데 재개발 호재가 있을 만한 데들, 우리가 일명 재개발 예정지 투자 이런 데들은 서울에서 5천만 원은 안 돼요. 재개발 예정지가 아니라 그냥 뉴타운으로 지정된 거예요.
뉴턴이 다 뉴턴으로 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미포함된 빌라들이 있잖아요. 네. 차라리 그런 데를 가는 게 좀 안전하다. 서울에서도 조금 안전하게 가려면 재개발 지역 인근은 그나마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일단은 예를 들어 노량진 뉴턴, 이문희경 뉴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런 데들 근처는 재개발 지역들이 나중에 이주 철거를 하게 되면 이주 수요라도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거기가 개발이 완료됐어요. 지금 노량진 솔직히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파트, 신축 아파트 대단지로 싹 들어서면 이미지가 바뀌어지겠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안전하고 그렇겠어요. 단기적으로 봐도 이주 수요를 받을 수가 있고 일단은 무너지지 않을 곳에 간다라고 하면 그런 데들을 가는 것도 방법이다. 매부린 여러분, 오늘 저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긴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또 우리 손동훈 기자가 나와서 현장에서도 또 한번 찾아뵙는 시간 따뜻한 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